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 요거 맞지? 여기 위에 마이너스 1,2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게 지금 5일 때 1, 마이너스 2 요거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 뭐 이거는 다음번에 다 할 수 있잖아. 맞아? 자, 미분하자. 3x제곱 플러스 a 2ax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1 넣었을 때 기울기가 5가 나온다는 거잖아. 맞아? 여기다가 1 넣으면 이건 저번에 설명해줬어요. 3 더하기 2a 그게 5가 됩니다. 맞아? 그러면 a 값은 뭐가 나와? 1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가 여기 위에 잡으니까 대입하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는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a 값이 1이라며 그럼 얘가 뭐가 되지? 2 더하기 b가 되겠네. 따라서 b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현재 보이나요? 네. 안 보이면 일로 와도 돼. 내 몸뚱아리 다 가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y는 fx 위에 1, f1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몇이라 되어 있냐면 마3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구하는 게 극한을 구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의 1-h 빼기 f1 그래서 얘를 구해달라. 그러면 일단 얘는 의미가 뭐죠? f'1이 몇이다? 마3이다를 말하는 거잖아. 맞아? 접선의 기울기. 근데 얘는 이제 뭐야? 여러가지 미분계수의 계산 유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자 그대로 적고 이래 되고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내리잖아.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h가 된다고.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h가 되는 순간 f'으로 바뀐다고 했지? 0 넣어버리면 1 나오죠. 그래서 얘가 1이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그냥 h잖아. 그럼 곱하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라고 했다고. 맞아? 근데 요 값이 마3이라 했으니까 답은 뭐야? 3이다. 그 다음에 3번 y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여기 위에 1,2 그래서 1,2에서 접선 y절편 그게 3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1,2 넣겠지. 맞아요? 그러면 2는 1 더하기 a 더하기 b 맞나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1 됩니다. 그 다음에 접선을 세야 되잖아.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 x는 1 넣었을 때 기울기 찾아니까 1 넣자고. 그러면 2a 더하기 b 더하기 3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돼요? y는 기울기는 이거고 지나는 점은 1,2예요. 요리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얘 y절편이라 했잖아. y절편이 x값에 뭐 넣었을 때야? 0 넣었을 때지? 그래서 y절편을 구했더니 뭐가 됐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요 값이 3이 나왔대. 따라서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지. 맞아? 이 두 식을 빼면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6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30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여기 위에 1,2 여기에서 접선. 그래서 지금 뭐다? 접선과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뭔데? 접선은 어차피 직선이잖아, 맞아? 그럼 삼각형 나오겠지, 직각삼각형. 그거 넓이 구해달라니까 그냥 접선만 구해내면 된다는 말이다, 그치? 미분을 하면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x는 1을 넣어버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돼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1,2 지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3 이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이제 뭐 솔직히 그림 안 그려도 너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요 삼각형 넓이 구해달라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2분의 9가 되겠죠, 맞죠? 머릿속에 이거 꼭 하고 해요 앞으로는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5번 y는 x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1 여기 위에서 1,1 그래서 접선이 y는 a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접한대. 그러니까 요 접선 여기도 접한대. 이때 a 값을 구해달라. 는 접선을 구하자 알겠죠? 접선 구하면 y 프라임은 3x 제곱 빼기 1 여기다가 x는 1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에다가 1,1다니까 빼기 1 하면 됩니다, 맞아? 그럼 뭐다? 얘의 접선이 이거라며, 맞아? 그럼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잖아. 얘는 지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접선이 있대. 그러면 두 개 같다고 두면 판별식이 0 되겠지. 그걸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르게 해도 돼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같다고 줄게, 그렇지? 그러면 방정식 ax의 제곱 x-2 이게 2x-1 얘가 접선이니까 중근을 가진다고. 넘겨주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됩니다. 판별식 쓰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여기에 접하고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4에 평행하대요. 이때 뭘 구해야 돼 이거? 적방을 구해달라는 거야? 네. 적방. 자, 미분을 하면요 2x 빼기 6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뭐다? 얘가 2가 되는 놈을 찾지. 그럼 x는 4가 됩니다, 맞아? 그러면 4, 몇인데 위에 점이 여기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16 그 다음 빼기 24 더하기 8 0 되죠, 맞죠? 4, 0이다 를 알아냈다고. 그러면 기울기 알고 점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에다가 4 넣었을 때 0 넣으려면 빼기 8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y는 x 세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는데 얘의 접선 중 뭐라 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대. 그래서 이때 b 빼기 a를 구해달라. 단 a보다는 b가
크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되죠 그냥. 미분을 하면 3x 제곱 빼기 4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놈 찾자며. 그러면 3x 제곱이 3이 돼서 x 제곱이 1 나와서 x는 뿔마 1이 나와요.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점이 1, 하나랑 마이너스 1, 하나랑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자. 1 넣어버리면 마8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1이고 점은 요거니까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마1, 마7 하면 마8 나오죠. 여기는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되죠. 빼기 3 하면 됩니다. 맞아? 작은 게 a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마7이고 큰 게 b라고 했으니까 마3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b 빼기 a를 구하니까 몇이다? 4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죠?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그 다음 얘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이 y는 ax 더하기 b다. 이때 a 더하기 b. 우리 지난번에 그 평균값 정리할 때 그 평균 정리 활용해서 그 평균 변화율의 범위 구하는 문제 기억나나요? 그때 접선에 프라임 가지고 했잖아. 맞아? 그럼 그때 변곡점이 존재하는 경우 기억나? 변곡점이 뭐였지?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 또는 최소인 곳이라 했잖아. 근데 어차피 봐봐 3참수가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접선이 점점 쭉 올라가니까 최대값 없을 거 아니야. 최소는 있겠네? 변곡점이겠지? 그래서 변곡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말이야. 이제 의미가. 물론 이걸 안 써도 풀 수는 있지만 일단 3참수는 알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곡점 구하는 방법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암기하세요. 원리는 미적분에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아니 수투 정비 수업할 때는 할 건데 되게 특강에서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자겠지? 3참수에서 변곡점 구하기. 그래서 얘는 뭐냐면 미분 두 번 해서 0 되는 곳이에요. 그치? 됐니? 그럼 봐봐.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cx 더하기 d가 있어. 됐니? 한번 미분하자. 그러면 3ax 제곱 2bx 더하기 c 또 한 번 더 미분하자. 그러면 6ax 더하기 2b 얘가 0 되는 거라며. 그러면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 뭐가 되냐? a분의 2b. 아 이제 3a분의 b 맞죠?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됐니? 근데 요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조금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 우리 근데 근해합 보존 정리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근해합 보존 정리가 뭐였지? 왜 또 대답을 아무도 안 해? 3차함수 케이스에서 근해합 보존 정리가 뭐였는데? 3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너네 이거 다 복습 안 할 거면 수업 들을 필요 없다. 2학기 때 수업 내용 하나도 이해 안 된다. 2학기 때는 이런 건 다 안다고 치고 수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똑바로 해놔. 어차피 2학기 때는 다 까먹을 거는데 까먹는 거랑 이해 못한 거랑 차이가 크다. 까먹는 건 다시 보면 이해를 한다는 말인데 바로바로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2학기 때 문제 수준 말했잖아. 고3 기출 다 풀 줄 알아도 3등급 나온다니까. 풀 줄 모르면 뭔데? 5등급 시작이야. 알겠니? 그래서 뭐다? 직선이 이렇게 있어 봤자 그래서 뭐 이게 튕겨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이렇게 해봤자 방정식에서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는 안 바뀐다고 했다고. 그래서 근의 합이 일치한다라는 게
근의 합 보조 정리였다고. 그런데 요 식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님들이 알잖아. 3, 4방식 근과 계수관계 알잖아.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럼 요 숫자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다고. 근데 뭔가 이건 좀 비슷하겠잖아. 맞아? 그러면 뭐냐면 요게 지금 뭐라고 한글로 말하면 변곡점의 x좌표라고. 3차 함수를 했을 때인데 이 숫자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되는데 3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이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요게 뭐다? 변곡점의 x좌표의 몇 배다? 3배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는 나누기 3하면 변곡점의 x좌표가 구해지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변곡점의 x좌표를 한번 곱하면 세근의 합이 나오시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봐봐. 요 표현 때문에 3차 함수에서 이 표현 때문에 변곡 접선이라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변곡 접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튼 변곡 접선이든 뭐든 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그 점과 기울기를 알아내야 된다고. 맞아? 그럼 점부터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변곡점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 세근 합이 뭐지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몇이야? 3이잖아. 맞아? 그럼 얘를 거꾸로 하면 되겠지. 3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는 몇인데? x는 1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그러면 변곡점은 1콤마에다가 넣으면 되잖아. 맞아? 마이너스 2, 그 다음 3, 1 이래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을 해야 되겠지. 맞아? 한번 미분할게요. 이제 y''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나온다고. 여기에다가 x는 1을 넣어버리면 2가 나온다고. 기울기랑 점 있잖아. 맞아? 그 답은 y는 2x 1,1즈니까 빼기 1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a 더하기 b는 1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다들 지금 현재 고3이라면 만약에 다들 1F로 알겠지? 됐니? 근데 이제 실제로 답지는 이렇게 안 풀 거 아니야.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안 쓸 거니까. 그래서 실제 답지풀이는 이렇게 풀어요. 답지풀이가 짧긴 한데 의미 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가자고. 됐니? 근데 답지는 이렇게 풀어요. 그냥 미분을 해.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그럼 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는 최대값까지 최소값까지죠? 최소값까지지. 그러니까 최소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대칭축은 뭐예요? x는 1일 때 맞나요? 맞아? 그럼 1 넣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2 나온다고. 그러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뭔데?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 얘가 지금 뭐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 다음에 요거 1이 이제 뭐다? 원래 함수에 집어넣겠지. 그럼 뭐 나온다고? 1 나온다고. 그러면 기울기가 2고 1이니까 똑같이 y는 2x 빼기 1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풀이도 짧게는 해. 근데 뭐다? 알고 쓰자고. 왜? 이게 이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 이런 거 다음에 안 적어준다 그랬지. 다 안 적어치고 한다 그랬지. 그 다음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은 y는 x제곱에 접하는 직선이 있나요? 있대. 그런데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르는 각의 크기가 45도래.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던 표현이잖아. 맞아? 중3 삼각대할 때 나오잖아. 뭐야 이 말이? 탄젠트 45도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뭐다? 기울기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 맞죠? 이건 알죠? 그래서 이게 1이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인데 1인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여기까지 했니? 그래서 그 접선과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됐나요? 그럼 미분을 한번 하자고. 그럼 뭐가 돼? 2x잖아, 맞아? 그럼 접선의 길이가 1 되는 거라 했으니까 x는 뭐가 돼요? 2분의 1 된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뭔데? 2분의 1, 4분의 1이 한 점이잖아, 맞아?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는 x 빼기 4분의 1 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점집거를 하는 건데 점집거 안 해도 되지. 왜? 기울기가 뿔마 1은 우리 점집거를 안 한다고, 맞아? 그래서 뭐냐면 그림을 그냥 그려버리면 돼요. x 빼기 4분의 1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기울기 1이니까 이게 45도라는 거 안다고. 맞니? 그럼 뭔데? 요거잖아, 요거. 맞아?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 1대 1대 루트 2 다 알잖아. 근데 이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현재 빗변이 4분의 1이라고. 그러면 1대 루트 2잖아, 맞아? 그럼 루트 2로 나눠주니까 4루트 2분의 1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이랬네. 그래서 거리가 뭐다? 4루트 2분의 1. 분모에 유래를 해주면 뭐가 되냐? 8분의 루트 2가 되겠지, 맞습니다. 덤피커 공식은 알죠? 맞죠? 아니면 이제 이것도 좀 다른 거 하나 알려줄까? 고민된다. 진도 나가니까 하지 말자. 네, 2학기 때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거든, 사실은. 이짓 안 해도 바로 1초 답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16번까지 했지? 망했다. 잉크 조금 누르고 할게요. 그래서 그 뭐지, 수험 특강 끝나면 수투 특강이 3번 남아. 그 남은 3번을 몇 시 등원하면 된다고? 2시 등원하면 돼요, 알겠지? 해서 4시 한 50분이나 뭐 4시 일찍 마치면 4시 40분에 맞춰 드릴게겠지. 더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치? 회비 추가 발생은 안 돼요, 그치? 그게 싫으면 3시에 와서 들으세요, 그치? 듣고 2시 부분은 영상으로 보세요, 그치? 내 표정을 알겠지? 뭐 아니 스케줄이 있잖아. 쌤 저도 수원 특강 끝나면 2시, 1시부터 2시 몇 분까지 스케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물론 놀러가는 스케줄이면 용납이 안 되겠지, 그렇지? 자, 얘가 위에 점이니 밖에 점이니? 너는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이거 뭐다? 밖에 점이라고. 밖에 점인 거는 우리가 항상 첫 번째 뭐다? 접점 설정하면 되죠, 맞죠? 위에 점. 그럼 접점을 t, t 제곱 더하기 이제 그림 안 그릴게요. 바로 그냥 할게. 그래서 뭐다? 밖의 점과 이거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플러스 1에서 빼기 2 하니까 빼기 3인가? 이렇게 플러스 3이지? 봐봐. 이래 된거 맞지? 요거랑 뭐다? 얘 미분하고 t 넣고 2t 접선의 기울기 같다는 거 알죠, 맞죠? 그래서 분모 곱해버리면 t 제곱 더하기 3 2t 제곱 빼기 2t 오른쪽 다 이행시킬게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t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네? 근데 봐봐. 현재 뭐라 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거라고 했거든. 얘가 접기잖아, 접기. 미분하고 t를 넣은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기울기가 음수 되겠지. 그래서 얘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저 조건 때문에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t가 얘만 됩니다, 그렇지? 됐나요? 그러면 지금 점이 3, 몇이냐? 10인가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2t이기 때문에 6이에요, 6. 그래서 6x에다가 3 넣으면 18이니까 빼기 8 이러면 되겠죠, 맞아? 그래서 a 빼기 b
14가 구해집니다. 알겠지? 자, 11번 1,6에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접선을 그을 거래. 이때 그 접선의 y절편. 나 잉크 누른데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1,6이 위의 점이에요, 밖의 점이에요? 성립 안 하지? 그래서 밖의 점이에요. 똑같이 기계적으로 접점을 세팅을 해준다. 앞으로는 한글로 접점 안 적을 거야. 이제 t, 적으면 이제 접점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t, t 세제곱 빼기 2t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기울기 t-1 t 세제곱 빼기 2t-3 요거랑 미분하고 t 넣고 3t 제곱 빼기 2가 된다, 맞아? 물론 약분해야 되지만 그냥 부분 곱해버릴 거겠지. 곱하면 t 세제곱 빼기 2t-3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맞나요?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사라지죠? 플러스 5는 0됩니다. 맞아? 마이너스 1나오면 0 되는 거 눈에 보이죠? 맞죠? 그러면 t 플러스 1에다가 2t 제곱 2t 제곱 대 마이너스 5t 플러스 5 이 정도는 이제 된다고 믿을게겠지. 요거 혹시 판별식이 음수면 참 좋겠다. 맞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t값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요거를 봤잖아.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1 나오네. 그 다음 점은 마이너스 1, 원래 함수 넣어야 되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점쌤 전 이거 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안 구해도 돼. 왜냐면 어차피 이 접선이 얘로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1,6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겠지? 그러니까 굳이 접점 안 구해도 됩니다. 겠지? 그러면 접선의 방식은 y는 x 플러스 5가 되겠죠. 맞죠? 맞죠? 그래서 y 절편 구했으니까 답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아 저거는 언제 초딩 수업이냐. 대신 좀 해줄래? 무슨 그 수틀. 어? 아니 초딩 수업 초딩. 초딩 수업. 수초는 끝났어. 거기 이제 수원 시대청소 하고 있어. 아 수원 시간을 했어. 그 괜찮아. 왠지 알아? 전문항 다 찍어놨거든. 그래서 그거 여기 판석 띄워놓고 슬쩍 보면서 하면 돼. 왜냐면 수초는 이거 과거 다 보일 필요 없어. 이거다 풀이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초는 실력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서 나도. 초딩은 뭐예요? 초딩 상관관계예요? 안 상관관계 오늘 상관관계 맞긴 한데 그 3학년 2학기 이제 심한데 책이 어려워. 최고 득점 수업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거를 미리 풀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한 단원에 문제가 거의 100문제더라고. 그래서 풀 수가 없어. 그 수업 시간에 막 한숨 쉬면서 푸는데 한숨 쉬는 거 애들 되게 좋아하대.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 한숨 쉬니까 애들 되게 좋아하던데. 막 깔깔깔거리는 애들끼리. 한숨 쉰다 어려운가 보다 이런 거. 그다음 이제 내가 풀고 나면 이제 뭐 지가 더 짧게 풀었으면 쌤 제가 더 짧아요 뭐 그래서 뭐 나대 앞에서 뭐 설명한단 말이야. 초딩이 제일 무서운 거. 근데 설명할 때 나랑 풀이 똑같아. 안 쏘면 안 되는 거지. 머리가 아파. 오던트도 맨날 안 쏘네 있어서 맨날 잡고 팔목 잡고 이간 데리고 갔어 11시까지 내 눈앞에서 오던트 쓰고 보내. 그냥 차라리 하겠다. 어머니 이제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다 쓰고 보내주세요. 그 정도면 썼다. 그래서 내가 맨날 이관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이관은 원래 퇴근하고 가야 되는 곳인데 퇴근하기 전에 가야 돼. 자 0,1 위의 점인가요? 성립해? 아니에요. 밖의 점이 또 됐니? 그럼 이 접점을
또 이렇게 잡겠지 맞아? 또 밖에 잡으면 저거 기울기 구하겠죠 맞죠? 그러면 t 빼기 0이니까 t라 적을게 이제는 유래되고 그 다음 미분하고 t 넣어버리면 3t 제곱 빼기 6t 이제 이거는 아무튼 될 거라 믿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야? t 세제곱 빼기 3t 제곱 빼기 1은 3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1에 나온다고 하자. 넘겨줘 버리면 2t 세제곱이 나올 거야.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은 0 됩니다. 맞아? 그러면 t 마이너스 1에다가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 되고 또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2t 1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2t 플러스 1 t 값이 두 개가 나와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나온다고. 근데 문제에서 px좌표 t죠. t가 양수래. 그래서 뭐다? 얘만 되고 얘는 안 된다. 됐나요? 여튼 접점과 원점 사이 거리니까 접점을 구해야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1, 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답은 루트 5인 거 알죠? 이 정도는 0,0이랑 1, 마이너스 2 사이 거리는.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펜쪽 바꿔도 이렇게 삑삑 소리 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 검은색 잉크가 안 좋은 건가? 함수식이 이렇게 돼 있고 닫힌 구간 여기에서 롤 정리 만족하는 C 찾기 기억나죠? 롤 정리가 뭐야? F'C가 0 되는 게 열린 구간 마이랑 1 사이에 존재하는 거잖아. 미분하자. 그러면 곱하기 미분하고 바로 C를 넣어버릴게. 그러면 2C-1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래서 요게 F'C라고 맞아?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다. 사이란 말은 양끝 빼고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전개를 해주면요. 전개할 필요 없네. C-로 묶어내자겠지? C-로 묶어낸다면 여기는 2C 더하기 4가 되고 여기는 C-1 한 개 있지만 그래서 얘 0 되는 거랑 얘 0 되는 것이 일단 C가 후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1이고 얘는 3C 더하기 3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우리는 C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1은 안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C값은 뭐만 가는? 마이너스 1만 답이 된다고. 그래서 롤 정리가 뭔지 알죠? 안 적어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얘도 이번에 뭐냐면 그 함수가 몇 개야? 기억이 어떻게 났냐? 리을까지. 함수식 먼저 좀 적을게요. 그래서 기억 fx는 2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3. 그다음 니은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 디귿 fx가 2. 그다음에 리을 fx가 x 플러스 3분의 절대값 x 플러스 3 이래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뭐라 되냐면 구간은 0부터 3까지 닫힌 구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롤 정리 만족하는 그 함수 찾기죠. 롤 정리 만족하는 함수 찾기 맞지? 네. 롤 정리를 만족을 하는 함수라는 거는 그 뭐야?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맞아? 어디 범위에서? 저 범위에서. 맞아? 근데 기억번 함수 봐봐. x는 2분의 3에서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면 별표 연습 안 되는데 하여튼 가능이야 안 가능이야? 가능하지 않죠. 얘 뾰족 모양이잖아 뾰족. 맞아? 얘는 첨점이잖아 뾰족점 점점.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됐니?
미분 가능하다는 데는 롤 정리 만족할 수가 없겠지. 맞아. 롤 정리 만족하는 일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그냥 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함수는 뭔데? 늘 미분 가능 맞아? 근데 롤 정리가 정확히 뭐였지 얘들아? 조건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F0, FA랑 FB랑 같다 맞아요? 그럼 여기도 뭐야? F0랑 F3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F0가 뭐지? 6이고 F3은 뭐예요? 얘도 6이죠. 27 빼기 27이니까. 그래서 롤 정리를 다 만족합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뭐다? 된다. 됐네? 자, 상수함수 미분 가능합니다. 뾰족한 거 없잖아. 맞아? 수익 요소도 없고. 그 다음에 얘도 F0랑 F3이 다 뭐야? 2로서 같지? 맞습니까? 그럼 얘도 뭐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x는 마3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마3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맞지? 그래서 뭐냐면 x값이 마3보다 작을 때랑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맞나? x 플러스 3 맞죠? 여기가 1 나오지. 맞아? 그러면 뭐냐면 fx는 지금 어디? 닫힌 구간 0,3에서는 0,3은 양수잖아. 맞아? 그럼 여기지 여기? 그럼 1이잖아. 맞아? 상수함수지? 디귿이랑 똑같지? 됐어요? 그럼 얘도 뭐야? 된다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어차피 우리 이 구간만 볼 거지 여기는 볼 거야 아니잖아. 맞아? 그러면 뭐다?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2 MVT 만족하는 C의 곱 바로 근계 때리지 말고 C값 구해서 범위 들어가면 체크해서 들어가는 것만 곱하기 해라 알겠지? 그러면 평균적인 뭔지 알잖아. 뭔데? 평균 변화율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놈의 C의 위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랑 2 사이 여기 평균 정리잖아. 맞아? 그래서 노가다 다 띄세요. 4분의 2 넣으면 뭐 나오지? 8 빼기 12 더하기 4고 그럼 얘 몇이냐? 0인가? 0이고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8 12 더하기 4 8 8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미분하고 C 넣어버리면 3C제곱 마이너스 6 이래 나온다고 맞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잖아. 요거 넘겨버리면 뭐지? 4 되나요? 그러면 C제곱이 3분의 4니까 C는 풀마 루트 3분의 2가 나오겠지. 됐나요? 얘는 몇이지 얘들아? 1.11인가? 얘는 마이너스 1.11이야? 둘 다 여기 범위에는 들어가죠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C의 곱은 근계를 쓰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곱하기를 할 거예요. 그치? 물론 답은 똑같지만 됐나요? 그 다음에 뭐야 16번 그림이 있어? 네. 큰일 났어. 16번 풀이가 짧은가 봐. 이거 문제 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끝났어. 아니 좀 비켜봐. 좀 비켜라고 좀. 내가 진짜 손 좀 잠깐만 손 안 치워 얘가. 아니 그냥 문제 적으려고 했는데 이거 문제 적자마자 바로 풀어버린다. 참 인성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요렇게 있고 그림이 일단 그냥 그릴게.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죠? 점선으로 돼 있나? 네. 점선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손으로 다 가린 거 봐라 진짜.
그다음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점선인가요? 여기가 a가 맞아요? 네. 1에 돼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 b-a분의 1에 돼 있나? 네. 요게 f 프라임 c예요? 네. 이거 인 c 개수고 c의 위치는 1에 돼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눈 뜨면 풀 수 있다. 눈 없으면 못 푼다. 비야 아니야 이거지? 혹시나 비하는 거고. 자, 요게 좌변의 말이 이거 아니야? 요거 두 개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우리 저번에 연습했잖아. 평균값 정리 그 평균변을 범위 구하는 문제 할 때. 적당히 평균도 지금 여기 뭐 접선 그어지겠지 맞아? 됐니? 적당히 평균시키면 이쪽에도 지금 뭐야? 평행한 접선 있겠지. 맞니 안 맞니? 여기가 C1이라고 치고 여기를 C2라고 치자고. 그러면 C1, C2 다 A랑 B 사이에 있잖아 맞아? 맞니 안 맞니? 몇 개인데? 두 개. 끝. 증가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뭐다? 부동호 방향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2가 계속 큰 거죠, 맞아? 요게 뭐다? 증가죠, 증가. fx가. 그다음 앞에 거는 부등식이 그대로인데 뒤에 거만 반대로. 요게 뭐야? 감소함수의 정의입니다, 맞아? 맞죠? 여기까지네. 근데 이제 또 다른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때 h가 막 양수일 때랑 h가 음수일 때랑.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복습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a-h, a 플러스 h.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더 또 적을게요. a-h, a 플러스 h. 여기도 a-h, a 플러스 h. 그 다음에 a-h, a 플러스 h. 이렇게 지금 있잖아. 그 다음 필기할 때 제발 그 영상 보고 다시 소리 들으면서 해라 알겠지? 보니까 좀 치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냥 판서만 딱 띄워놓고 필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니까 글자 잘못 알아봐가지고 오타 천지 있는 사람 다현이 너 지금 오타 지금 10개 넘거든 내가 발견했거든 최근에 다. 그러니까 너 빨리 바꿔야 돼. X라고 필기 돼 있는데 너 혼자 뭐 B라 적고 있고 뭐 천지 있던데 수원이든 수초든. 그러니까 아마 100% 영상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상을 틀어놓고 멈췄다는 건데 수업을 들으셔야겠지. 들으면 X인지 B인지 알잖아 맞아. 다행히 너뿐만 아니야. 천지 있어. 여기도 저번에 오토 많은 줄 알았지. 뭐였니 그때? 중복 순열? 조화 순열. 아 조화 순열. 그때 조화 순열은 뭐야? 자 봐봐. H가 양수면 누가 제일 큰데? 아니 뭐 쉬운 거 물었는데 빨리 대답해. A 플러스 H. 얘 제일 크잖아. 그러면 H가 크면 1이 되잖아 맞아? 여기 H가 음수면 누가 큰데? 얘가 커요. 이거 지금 이거 모르면 이거 다시 초등학교 입학하시면 돼야겠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F를 씌워 됐니? 씌웠는데 부등호가 똑같이 이 초록색이 그대로야. 그럼 봐봐 큰 거에다가 F를 씌웠는데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됐다고. 그럼 얘는 무슨 표현이라고? 증가라고. 근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F를 씌울 건데 이거 혹시 필기하면 안 돼? 씌울 건데 이제 부등호를 반대로 되는 거야. F를 씌우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면 기존 거랑 부등식이 반대로 됐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라는 건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입니다. 맞아. 됐니? 그럼 여기는 뭔데? 부등호 방향 뭐 F를 씌워? 근데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어. 안 바뀌면 무조건 뭐라고? 증가라고. 근데 여기는 F를 씌울 건데 뭐다? 부등호 방향을 기존 거랑 반대로 나오게 할 거라고. 그럼 뭐가 돼? 감소가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고1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봐봐. 이거랑 지금 같은 부등식인데 얘는 증가와 감소라고. 그러니까 즉 H가 양수냐 음수냐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됐니?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뭐다? 이제
고1 때의 증가입니다. 근데 이제 고1 때는 이제 뭐냐면 어차피 여기서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만 다룰 거라고 여기서 미분 가능하자면 따로 그래프 그려서 조사를 하면 되겠지.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함 그래프를 내가 몇 가지 예시를 그려줄게.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 증가하는 게 있을 거고 위로 블록 증가하는 게 있겠지. 그다음에 여기도 아래로 블록 감소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위로 블록 감소가 있겠지. 여튼 얘는 증가고 얘는 감소라고.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뭐다? fx잖아. 근데 f'을 조사를 할 거라고. f' 뭐지? 접선의 기울기잖아. 맞아? 봐봐. 여기는 대충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인 것 같아. 맞아? 여기는? 근데 나머지 점들은 다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 양수 맞아요?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양수잖아. 맞아?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근데 여기는 뭐 0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0 아니면 양수잖아.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f'x가 0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면 봐봐. 한글로 읽어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증가이면 프라임은 0 이상이 나왔다고. 무슨 말인지 됐지? 그 다음 이제 감소도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봤어. 이렇게 음수 0 이거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감소를 했으니까 됐죠? 여기도 대충 여기가 0 음수 됐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f'x가 0 이하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뭐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x가 감소이면 f'은 0 이하가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뭐로 했니? 그림 그려서 우기고 있는 거잖아. 뭐 증명한 거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증명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만 증명할게요. 1번 할까 2번 할까? 골라봐. 증가? 그럼 1번만 증명하고 2는 똑같이 하면 되니까 생각할게지. 그래서 1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냐면 f'x를 그러니까 도함수 정의를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할게. h가 양수일 때랑 h가 음수일 때로 쪼갤 거야.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그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다가 리미트 붙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h가 양수일 때 f의 x 플러스 h랑 f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h가 음수일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개념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현재 fx가 1번이라고 했으니까 증가라고. 증가하면 얘랑 얘 중에서 여기 있죠? h가 양수일 때. 그래서 얘가 크다라고. 됐니? 근데 h가 음수일 때는 증가이면 얘가 크다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야? 요래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냐면 넘겨버리면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요게 양수가 되고요. 얘도 넘겨버리면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얘는 뭐야? 음수가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근데 양변에 뭔 짓을 할 거냐면 나누기 h를 할 거야. 됐니? h를 나눌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h가 양수라서 부동호 방향으로 안 바꿔요. 됐지? 근데 두 번째는 h 나눌 때 h가 음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다시 반대로 해줘야 된다고. 됐네? 그러면 부동호 방향 반대로 되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할 거야 최종적으로? 극한을 보낼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h가 양수니까 0 불러가는 극한 보낼 거고 여기는 h가 음수니까 0마로 가는 극한을 보낼 거라고. 그러면 리미트 h가 0 불러갈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빼기 fx. 그러면 우리 알잖아. 리미트 붙이면 등호 붙이는 거 알죠? 그래서 얘는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마로 갈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빼기 fx 얘도 등호 붙여니까 0 이상이다. 이래 된다고.
됐니? 그러면 현재 fx가 무슨 함수라고? 미분 가능한 함수래. 미분 가능하니까 이게 풀대로든 마대로든 간에 그냥 리미트 쓰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요래 되는 거 맞지? 왜냐면 일단 플러스도 0이니까 마이너스 0이니까 맞니? 근데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 는이 이거 는 정도 는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f 프라임 x로 바뀌게 될 거 아니야. 왜 미분 가능하면 요게 요거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f 프라임 x가 증가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0 이상이 나오게 된다고. 됐니? 증명이 쉽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데? 그때 기억나? 평균 정리할 때 뭐라 했는데? f가 주어지고 f 프라임을 구하는 거는 미분 정의를 쓴다고 했어요. 얘가 그거잖아. f가 증가라고 주어졌을 때 f 프라임을 물었잖아. 근데 반대로 f 프라임이 묻고 주어지고 f를 묻는 거면 평균 정리 쓰면 됐지. 그래서 거꾸로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알겠지? 근데 역은 아니야. 규모가 없기 때문에. 얘도 1번만 했겠지. 그럼 이번에 봐봐. f 프라임이 주어지고 f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걔는 뭐 쓴다고? 평균값 정리를 쓰겠다고. 근데 평균값 정리를 쓰려면 구간을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구간을 먼저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구간에서 증가라고 할게요. 그치? 주어진 구간에서. 그래서 이 구간을 뭐로 잡을까? x1, x2로 할까? 요걸로 잡자 그냥. 이렇게 하고 요거 두 개는 다르다고 할게. 이제 됐니? 맞지?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서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하려고요. MVT. 그럼 MVT 적용하면 뭐가 되지?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x1 요거랑 같아지는 f'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고? x1과 x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잖아. 맞아? 요까지 됐니? 그러면 봐봐. 이놈의 C는 I에 들어가는 거지. x1과 x2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C가 여기 있기 때문에 f'C는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f'이 0보다 크다고. 그럼 얘가 0보다 지금 뭐하다고? 크다고요. 됐니? 근데 f'C가 뭔데? 얘라며 얘. 그럼 쟤를 적어버리면 x2 빼기 x1 fx2 빼기 fx1 요게 뭐야? 양수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근데 여기서 질문 x2 빼기 x1은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지. 얘가 큰 거 얘가 작은 거니까. 양변에 양수 곱해서 부등호 안 바뀐다고. 그럼 fx2 빼기 fx1이 뭐가 돼? 양수가 된다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fx1이 작고 fx2가 크다고. 그럼 봐봐. 뭐라고? x1이랑 x2의 관계가 현재 이렇게 됐는데 뭐가 성립했니? 이 식이 성립을 했네? 맞습니까? 그럼 우린 이걸 뭐라 부른다고? 증가라 부른다고. 맞아? 그래서 fx는 증가다. 물론 이 구간에서긴 하지만. 그래서 2번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 OX 문제. 자, fx가 미분 가능할 때 fx가 증가하면 f'x는 양수다. 2번 fx가 감소면 f'x는 음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앞에 문제가 뭐였지?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fx가 증가하면 프라임이 0 이상이 됐잖아. 얘는 양수에 있잖아. 그럼 얘는 일단 뭐다? 틀렸겠지. 그러면 발레를 잡아야 되겠지. 맞아? 발레는 뭐냐면 얘는 fx가 x세제곱이면 되고요. 얘는 fx가 마이너스 x제곱이면 돼요. x제곱 그래프 알잖아 우리. 뭐야?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그 다음 r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근데 0,0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인 거 알잖아. 우리 했잖아. 뚫는 접선, 연곡 접선. 그래서 여기서 f'0가 제로입니다. 얘도 f'0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뭐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틀렸다. 여기까지 이랬지. 그 다음 두 번째 명제는 조금 외워주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fx가 현재 3차 함수다. 다음 함수겠지. 3차 함수면 f'x가 0 이상이면 fx가 증가다. 그다음 두 번째 f'x가 0 이하이면 fx는 감소다. 얘를 지금 보려고 해요. 됐니? 그래서 3차라는 말이 없으면 밑에다 갈까? 그냥 참고해. 만약에 fx가 이제 3차라는 말이 없어. 됐니?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볼게. f'x가 0 이상이면 fx는 증가다. 이 말은 틀리게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대학교 가면 또 맞다라고 해서 그게 또 문제가 생기긴 한데, 대학교에서는 증가 감소 정의가 달라요. 고등학교랑 등호가 우리는 없는데 걔네들은 등호가 있는 거를 단조 증가랑 증가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라야겠지. 그냥 여기서만 지금 고등학교 교과에서 보자겠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f'이 양수면 증가한다며. 근데 f'이 0이면 우리 알잖아. 상수함수 미분하면 뭐라고? 다 0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f'이 0이란 말은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지금 봐봐. 뭐 대충 f'이 양수에서 텀이 증가해. 그냥 예를 들어서. 됐니? 근데 갑자기 내가 능력도 된다며. 능력 계속 가지고 올 거야. 그다음 또 뭐야? 증가해.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증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이 상수함수 부분이. 아니잖아. 증가함수 정의는 등호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증가는 아니라고. 단조 증가이긴 하지만 단조 증가? 단이야 단. 단자야 단. 어차피 확통하는 사람들은 최고는 단조 증가 했잖아. 중복적으로 하면서.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리게 된다고. 근데 3차 함수가 되면 이거는 맞다라고 돼. 쌤, 얘도 그러면 분명히 0 되는 곳이 존재하는데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얘는 0 되는 곳이 한 포인트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구간으로 나오지가 않는다고. 구간으로 나오면 문제가 생겨. 됐니? 근데 한 포인트밖에 없으면 등호가 있겠니 없겠니? 없잖아. 0 되는 거 딱 0밖에 없는데. 맞아? 그래서 뭐냐면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뭐냐면 f'x가 0 되는 곳이, 즉 fx가 뭔가 상수가 되는 곳이 구간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특정 포인트 이렇게 딱딱딱딱 날개로 떨어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가능하다고. 이거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지? 됐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때 옛날에 그 당함수 개형 한 거 기억나나요? 막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그림을 보면 3차 함수 개형은 요렇게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됐니? 근데 여기는 접선의 길이가 0인 거, 여기 접선의 길이가 0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뭐야? 똑같은 거 그려놓고 있네. 뒤집어서. 접선의 길이가 0인 거, 연곡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뭐 음수 여기 나올 수도 있다고. 맞죠? 이거 중에는 뭐 큰 차이 없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봐봐.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곳은 이렇게 한 곳, 이렇게 한 곳. 이거 봐봐. 이렇게 낱개로 나오는 거지. 여기 애초에 0 되는 것도 없고 심지어 구간으로 나오는 곳은 없다고. 이렇게 구간으로 이렇게 지금 구간으로 나오는 곳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봐봐. F'이 다 0 이상이 됐잖아. 여기는 0 이상인 데를 보면 요 부분이잖아. 맞지? 증가하지.
맞아? 0 되는 곳이 있어도 상관없잖아. 맞아? 근데 실제로 만약에 실수 전체라고 친다면 얘는 증가 감소 다 섞여 있으니까 프라임 공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만족 안 하잖아. 그럼 버려. 그냥 버려. 됐니? 얘는 프라임이 다 뭐야? 0 이상이지. 근데 뭐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맞다고. 이거가 뭐냐? 이게 1번의 예시라고. 됐니? 얘가 뭐다? 2번의 예시라고. 뭐? 프라임이 다 0이야, 야. 근데 뭐야? 얘는 감소한다. 그래서 뭐냐면 3차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 짓는다면 얘는 맞는 말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건 섞여 있어서 그런 것 뿐이야지. 그래서 요 그림 두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1번, 2번에 대한 질문. 됐습니까? 됐지? 이게 증가 감소해야겠지? 근데 이제 하나만 이제 더 받아들이세요. 이건 참고해서 받아들이세요. 문제에서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여라. 또는 감소하는 물론 fx는 미분 가능만 할게요, 그치? 불연속인 함수는 빼고 할 거야, 그치?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연속 함수만 다루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답을 적을 때는 닫힌 구간으로 적어야겠지. 됐니?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면요, 얘는 만약에 증가하는 구간이 이렇게 나와. 됐니? 그러면 봐봐. 여기서 만약에 증가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증가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다고. 선생님 여기서 증가하면 이거는 이쪽은 안 되지 않냐? 이쪽도 돼요. 왜? 미분 가능한 연속이잖아. 연속이면 빵꾸 뚫린데 택치만 해주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이걸로 하자. 여기 빵꾸 뚫어놨어. 여기서 지금 증가하잖아. 맞아? 근데 여기 지금 뭐만 한다고? 색칠만 하는 것 뿐이라고. 그러면 증가하잖아. 좀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지.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다? 필충입니다. 뭐? 연속함수에 대해서. 됐지? 그래서 답을 닫힌 구간 정도면 열린 문제 정도 돼. 왜? 같은 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교과서 답지들 답이 다 닫힌 구간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약속이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다? 닫힌 구간으로 이제 표기를 하자고. 근데 쌤 저는 문제집 풀었는데 열린 구간에 있던데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이게 님들 전 교육과정까지는 열린 구간으로 표기를 했어. 근데 이제 말이 많은 거지. 왜? 이 말을 이해했잖아 이제. 그러면 좀 더 우리는 뭐다? 법인이 적을 때는 되는 거 다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로 바뀌었긴 한데 필충이라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적을 때는 뭐다? 닫힌 구간을 표기하는 게 약속이 되겠지. 근데 뭐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 함수에 대해서만. 만약에 불연속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때는 이게 필충이 안 돼요. 알겠지? 그럼 너네 이럴 거 아니야. 쌤 불연속 함수인데 이게 있나요? 증가하진 않았지.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단다.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그 구간이라 돼 있니? 열린 구간이 돼 있니? 책에 극대 정렬해 열린이라 돼 있나요? 사실은 꼭 열린 일일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또 열린으로 표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야. 왜냐 나는 대학교 1학년 거만 3학년까지 있으니까 나도 헷갈리거든. 그래서 열린 구간 i에 대해서 저번에 말했지만 구간이 영어로 인터벌이라서 i라고 많이 그냥 표현을 했다. 그냥 i 있다고 줄지 말고. 그래서 뭐냐면 i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fx랑 fa랑 있는데 fa가 늘 큰 거야, 같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어떤 구간이 있어. 이렇게 구간이 있어. 그래서 A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A일 때가 제일 함수값이 크다고. 나머지는 A보다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이런 그림 아니야? 이게 A가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A가 좀 제일 큰 거 맞아? 여기 주어진 거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냐면 이걸 만족하면 y는 fx는 이 함수는 x는 a에서 극대다 라고 표기를 한다고. 됐니? 그럼 이때 요 a, fa 함수 점 있잖아. 점 위에 점. 요 점을 뭐라고 했냐면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사이쇼에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 책에 표기가 안 돼 있어. 모든 교과서 없어서 헷갈리니까 표기를 안 하고 있어. 근데 뭐가 맞을까? 극대점이 맞는 거 같긴 하거든. 근데 모르겠어 일단은. 교과서에 없어 모든 교과서에는. 그 다음에 함수값 fa 요건 또 표기돼 있어. 이게 또 자신 있나 봐. 극대값이라고 적어져 있어. 됐나요? 요게 극대의 정의입니다. 겠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갈까?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왜 어떤이란 말이 빠졌니? 여기 어떤 있지?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I 다음에 뭐지? J인가? 네. 그럼 J라고 할게 그냥. 물론 얘도 I 써 상관없어요. 대해서 J 안에 있는 구간 J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야. fx랑 fb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게 이해됐지? 주어진 구간 J가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y는 fx는 이 함수는 x는 b에서 우리가 극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때 이 b, fb 얘를 극소점이라고 할게요. 너네 그거 알면 좀 찾아보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fb 얘는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극대극소의 정의예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직관적으로라면 극대극소는 뭔가 한 점을 포함하는 뭐 작은이란 말은 없지만 작은이란 말 붙였겠지? 작은 구간에서 작다는 말은 내가 짧게 잡을 거겠지? 작게 잡았을 때 최대를 극대라고 부르고 최소를 극소라고 부른다고. 작은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으면 그 구간에는 극점이 극대와 극소가 없는 거야겠지. 여기까지 되는.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최대 최소가 다 없다. 그러면 극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일단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 극대점이랑 극소점을 합쳐서 극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됐죠? 이름이야?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서 극은 그 남극 북극 할 때처럼 그 폴을 말하는 거겠지. 근데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약간 이러거든. 지역적이니 로컬 맞나? 맞지? 그래서 로컬 맥시멈 미니멈이거든. 그러니까 뭐다? 작은 데서. 로컬이 뜻이 뭐뭐뭐있니? 그 예원 씨 네? 영어 좀 하잖아. 로컬은 그래도 중학교 다니니까 알 거 아니야.
로컬 뜻이 뭐뭐이니 아는 거 다 얘기해봐. 지역적인 지역적인 아니면 뭐 국소적인 이런 말하잖아. 그래서 뭐냐면 좁은 의미를 말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영어 질문 한 번만 더 할게. 로컬의 반대말은 뭔가요? 인터내셔널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걸보다 이제 그건 인터내셔널 약간 국제적인 그런 느낌이니까 뭐냐면 글로벌이라고 한다고. 그런 것도 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로컬의 반대말을 보통 우리가 뭐 인터내셔널도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는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글로벌의 스펠링 어떻게 돼? GLOBA. L이야? 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전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국소적인이라면 작은 데서 얘는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 그 너네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는 글로벌 맥시멈 미니멈인데 보통 글로벌 말은 우리 생략해서 표기를 하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이제 이상한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알겠지? 사실 아무 때나 그래서 상관없긴 한데 이거 조금만 더 해볼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래 조금 더 업데이트 했다 보면 되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망하는 건가? 자, 그래서 내가 점을 잡아줄 거야. 너네를 그치 있으면 점을 뭐 이래 많이 잡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좌표들을 일단 이게 연수함수인 건 알겠지 얘들아? 왜? 왜 연수함수인데?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답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은 쌤 눈 없어요. 눈 없어요. 이게 원하지 않는 대답인데 원하는 대답이에요. 빵꾸랑 점프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A1, A2, A3, A4, A5, A6 큰일 났다. 영어가 딸린다. 읽을 줄 알아 알겠지? 다 읽을 줄 알아 알겠지? 이거 뭐 20까지는 읽을 줄 알겠지? 이렇게 있어야 알겠지? 손 아프다. 그래서 저 주어진 점이 극대점이면 극대점, 극소점이면 극소점, 극점이 아니면 아님, 둘 다 되면 둘 다 라고 할 거야 알겠지? 자, 얘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닐까 둘 다일까? 극대야. 왜냐하면 얘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잡아. 그럼 여기 구간에서 얘가 제일 큰 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극대예요. 됐니? 그다음 A2 요걸 포함한 작은 구간 잡았으면 작은 구간은 얼마만큼이야? 대충 작게 잡는다는 거야. 그냥 크게 말고 그냥 근처에서만. 이 개념이 고등학교 설명하기 힘들어. 이게 네이버후드 하여튼 그게 근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근방 개념은 고등학교에서 직관적으로만 받아들인다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제일 크니? 제일 작니? 아니잖아. 그럼 얘는 극점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됐니? 그럼 이걸 말해봐. 이게 얘기할 수 있다. 뭔데? 그 얘는 극소라고. 왜냐면 이게 제일 작잖아. 맞아? 그러면 A4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됐니? A5랑 A 여기까지 잠깐 생략할게. 잠깐 생략하고 여기 먼저 갔다가 좀 할게. 알겠지? 일부러. 아닌가? 먼저 할까? 자, 여기 구간에서 얘가 제일 큰 거 맞아? 맞지? 상수함수가 나와도 여튼 제일 큰 함수값 맞잖아. 는이 있다고. 는이 있다고. 됐니? 그래서 얘는 뭐다? 극대가 돼요. 네. 그럼 여기도 극대 되는 거 맞지? 여기. 여기도 극대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A6이 문제야. A6을 잘 알고 가야 돼. 자, 봐봐. A6은 지금 상수함수 딱 범위라고. 상수함수니까 제일 큰 함수값 맞지? 제일 작은 함수값도 맞지? 둘 다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상수함수 딱 되는 곳은 뭐냐면 극대극소 둘 다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둘 다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너네가 이제 말하자. 이거는 뭔데? 아무것도 아니고 얘는 극소가 되고 얘는 극대 극소의 둘 다. 얘는 극소.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얘는 극대. 그 다음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얘는 극소.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된다. 연속하면서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눈알만 있으면 이제 뭐다 극대냐 극소냐 둘 다냐 아니냐를 우리는 다 팔아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극대 극소의 정의에 미분 가능이란 말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미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근데 지금 연속도 있니 없니? 없잖아. 그래서 불연속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물론 불연속 함수의 극대 극소가 출제된 적이 있나요? 라고 하면 단 한 번 출제됐어. 그것도 평가원은 아닌 교육청 산모 서울시에서 출제를 했었는데 출제하고 욕을 오지게 많이 먹었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는 내 돈에 생각해.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 본인들이 몸창에서 연속 함수를 계속 그리니까 안 풀린 거지. 근데 딱 보자마자 불연속 함수가 눈에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몰라. 하여튼 욕먹었는데 나는 진짜 내돈 상관없더래요. 왜 난 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 문제 되게 괜찮은 문제인데. 그래서 불연속 함수는 그냥 짧게만 조금 할게야겠죠. 왜냐면 뭐 출제율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림을 4개를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4개면 다를 게겠지. 자, 얘부터 보자. 열린 구간 잡았어, 맞아? A가 제일 작은 건 맞지? 그럼 여기는 뭐다? 극소. 이번에 빵꾸 위치만 바꿨거든? 제일 작은 건 B 맞아? 아니잖아, 빵꾸 뚫려있으니까. 제일 작은 건 있니 없니? 없지, 그러죠.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됐네? 자, 여기는 열린 구간 잡으면 얘가 제일 큰 거 맞지? C가. 그래서 뭐가 돼? 극대가 돼요. 이거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뭐야? 눈알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겠지. 그림이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식이 있으면 그림 그리면 되니까.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뭔데? 미분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제 미분과 극점의 이제 관계를 보겠다고. 그러면 일단 지우기 전에 그냥 보면 봐봐. 첨점도 미분 가능, 첨점도 지금 극점이 있잖아, 맞아? 근데 미분 가능한 거는 일단 이쪽은 빼고 보자. 왜냐면 여기 박히면 머리 아픈 데도 많지만. 그리고 이쪽이 지금 되는 거 맞잖아. 근데 극점이 요거 2개였지. 이거 접선의 기울기 뭐야? 0 맞아? 얘 접선의 기울기 뭐야? 0. 그래서 뭐냐면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극점이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된다는 게 증명이야. 그 증명을 할 거야 이제. 됐나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딱 그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좀 더 설명해 주는 거 문제를 풀어서 갈게겠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x는 a에서 극이다. 극이다 하면 원래 안 되는데. 그냥 극이라 적을 게 있냐? 알아듣겠지? 그냥 극대 극소 다 말하는 거겠지? 극이면 f'A는 0이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교과서에서 이름을 안 배우거든? 근데 이게 또 누가 증명했을 것 같아? 호신 아니야. 교과 안 알려줄게. 페르마가 또 증명했어. 얘도 페르마가 증명한 게 수백 개 돼요. 수백 개 중에 그 중에 한 개야. 됐니? 또 근데 페르마 정리를 검사는 안 나와 이거. 페르마가 한 거는 맞는데. 그럼 그거 타원 곡선 YZ 그거 나오지. 그치 그거는 페르마의 마지막 등이 나오겠지. 또 XN 제곱 해가지고. 타원 곡선이 아니라 타원 적분. 그 무슨 이렇게 말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둔 거 맨 앞에가 타원 뭐시기. 타원 적분인데 그 앤드루 와이즈 그 교수 그랑 또 우리나라의 그 김민영 교수가 그 앤드루 와이즈 팀에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독자분들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페르마가
그렇게 수로 문제를 미적분을 이용해서 증명한다?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 너네 짝수 올수록 지금 미적분을 막 증명한 거야 지금 그 중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페르멘트에서 얼마나 멍청하게 증명한 거냐. 물론 몇백도 아무도 못 해냈으니까 정말 잘한 거긴 한데. 자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극대인 경우만 할게야겠지. 극소는 생략을 할게야겠죠. 됐니? 그럼 봐봐. 아까 극대가 뭐였냐면 fx랑 fa가 있으면 누가 크대? fa가 같거나 크대. 됐니? 그래서 넘기면 fx 빼기 fa는 0 이하가 되겠네?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내가 양변에 x를 x-1을 나눌 건데 x가 a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맞아?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보려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케이스에서 x-1을 한번 나눠볼 거고, 두 번째 여기에서 x-1을 나눠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식은 이게 콜론에 지금 너무 이상하니까 여기 이렇게 쓸게야겠지? 됐네? 그러면 이때는 요 숫자가 양수잖아. x-a가 맞아? 넘기면 되니까. 여기서 x-가 음수지? 그러면 이건 나누면 부동호 그대로고 얘는 부동호 반대로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 x-a분의 fx 빼기 fa, 얘는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고. 근데 얘는 음수를 안 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나오게 돼요. 됐나요? 여기다 이제 극한을 보낼 겁니다. 프라임을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f가 주어지고 f가 물었으니까 미분 덩이를 쓰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다? x가 a 불러 가는 극한을 보낼 거고, 여기는 x가 a 바로 가는 극한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 풀러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가 되고 이미 0이었죠. 여기까지 맞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a 바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얘가 0 이상이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맞죠? 됐나요? 근데 fx가 지금 문제 조건이 뭐야? 미분 가능하다며. 미분 가능하면 이게 뭐로 바뀌어요? 그냥 단순히 f 프라임 a로 바뀌고, 얘도 미분 가능하니까 얘도 뭐로 바뀌어요? f 프라임 a로 바뀐다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돼? f 프라임 a가 0 이하가 나오고, 여기서는 f 프라임 a가 뭐가 돼? 0 이상이 나온다고. 나는 지금 뭐다? x라고 하는 거는 a보다 작든 크든 간에 둘 다 돼야 된다고. 모든 x. 그러니까 모든 x를 말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뭐다?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야? f 프라임 a가 뭐가 돼요? 0이 된다고. 왜냐면 우리 지금 양수든 음수든 간에 케이스 분류가 아니라 뭐다? 전체에서 만족하는 조건을 찾는 거라고. 됐나요? 그래서 뭐다? 이거 증명 정말 깔끔하게 잘하잖아. 그래서 2번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반대로 여기 반대로 나와서 마무리 되게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